자, 오늘은 480강이고요. 경학, 그러니까 오찬 중에 그 경학을 나갑니다. 이 경학은 말 그대로 공경경자에다가 학문이다. 학문을 어떻게 배울 것이냐, 학문을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것이냐라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주역 공부를 하는 핵심이 또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자, 직접 그냥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어, 교재는 53조. 이렇게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경학은 말 그대로 여기 화면 보입니까? 경학.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그 이제 한다. 자, 이제 화면 보겠습니다. 복역집 복역제법. 주역을 읽는 방법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주역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런 게. 역을 읽는 방법은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선정기신. 그 마음을 먼저 올바르게 해야 돼. 이 정자는 이제 동사죠. 그 마음을 올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꼭 이런 거랑 가지고 뭐 다 아는 얘기 있습니다. 그 찻잔에 물잔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흔들리면 어때요? 달빛이 한 비치잖아요. 근데 달, 그 찻잔의 물이 잔잔해야 달빛이 비치잖아요. 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을 칠 때나 공부할 때 내 마음을 잔잔하게 해고선 해야지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사심이 앞서면은 그 삼천포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수경 단서. 수경은요, 이것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냥 그 용모를 엄숙하게 한다는 얘기가 용모를 단정하게. 그러니까 옷도 좀 반드시 입고 세수도 하고 뭐 목욕지 얘기하고 뭐 이런 수경. 원래는 이제 그 태도를 단정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석, 자리를 반듯하게 한다. 이건 뭘까요? 자주 삐딱해가지고 반드시 한다는 얘기죠. 다 그냥 올바르게 해서 유익기임, 이임, 그 임하는 배.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임하는 바. 그러니까 내가 주역을 내가 접할 때, 임할 때, 이근요, 원래 이게 날개 있잖아요. 날개가 된다. 도움이 된다. 여기서 이제 내가 임한에도 날개가 더욱더 공손하게 하라. 공경해라. 여기 이제 공경하다는 건 이제 주자의 주장입니다. 또 사실은 이 부분을 다 주자가 쓴 거거든요. 주자가 본인이 쓰고 나중에 해석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번역을 못하니까. 그래서 유익, 여기서 이익이라고 하는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공경하다. 그래서 그 임하는 거를 주역을 보기를 더욱더 공손하게 해라. 공경하게 해라. 어떻게 보면 신성하게 해라. 신성이라고 해도 공손하게 해라. 뭐,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심사하게 여기도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때 태도를 말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에서 뭐 혹시 하실 말씀이나 또 첨가하실 거나 우리 최 대장님 어떻게 한 말씀 하시죠? 네. 질문보다 좀 당연한, 크게 소리가 잘 안 들려 크게.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예. 좋아요. 이제 권옥선 얼굴 나오네. 권도사님. 예. 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우리 권도사님을 네, 도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도는 그 길도자입니다. 근데 사가요. 선비사다가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면요. 동양과 서양의 도를 동서양의 철학을 총 아우려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는 사표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스승. 그러니까 동서양의 모든 철학이나 도가 나가는 그 스승의 길을 걷는다는 게 도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 이제 그래서 내가 그래서 건도사라고 나 표현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격려의 박수 한번 치시고 자, 자 우리 건도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지나가죠. 예. 뭐 미치지도 못할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어쨌든 격려해 주셔서. 예. 그리고 제가 내일 또 커피 지금 뭐 프로젝트 하나 있어요. 중간에 제가 하다가 바람감기 사러 이해를 할수 제가 지금 켜놓고 있어도 되는데 컴퓨터를 쓰면서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고 바쁘신 와중에 사람 나가더라도 지금 막 커피 왔는데 내일 아침 일찍 또 뭘 발표를 하나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래 혹시 사라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예. 돈 버는 것보다 공부가 더 좋긴 한데 그래도 역시 돈 버는 게 조금 더 나은가 보네. 그래요. 자, 이제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자가 말하기를 이제 사람이 해석을 잘 못하니까 날개를 달아준다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날개익자라고 한 거는 공경경자다. 공경하는 거다. 그러니까 날개를 달듯이 더욱더 조심하자, 뭐 열심히 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주자 이렇게 쓰고 본인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헷갈려 하니까. 그래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번에 제가 잠깐만 예, 요 말씀하시죠.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계속 이 고전을 보면서 그 공경할 경자 이게 이제 공경하고 공손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참 이상하다. 왜 경일까? 특히 그 주자를 취향했던 태계 이항 같은 경우에 그분이 어떤 뭐 한 글자를 이야기 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데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공경할 경자를 왜 했을까 했는데 이 경자가 우리 공경하다는 경자도 있지만 도학 그런 게 이학계에서는 정이천 성생의 경자를 공경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켜보면은 불교에서 뭐 수련하고 참선하는 이런 거하고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단어로서 의미를 확장한 건데 이천 선생은 경자를 주일무적하고 그러니까 끔찍한다. 예, 주일무적한다. 한 곳에 집중이죠. 한 곳에 집중하고 엄숙정제 하는 것을 이제 경이다.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금방 앞문장에서 도격지법은 선정심, 마음을 똑바로 하고 뭐죠 또 수경단석, 그래 수경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이런 그러니까 엄숙정제 그 개념하고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을 해석하실 때 이학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공경이라는 단어보다는 뭔가 집중하고 단정하게 하는 것, 도를 닦는 어떤 반듯한 자세, 마음가짐, 그리고 뭔가 집중하는 이런 개념으로 봐야 이제 그때부터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태계 이항도 경을 중요하게 한 이유가 그거고, 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성의정심이죠. 성의정심. 뭐 이런 개념의 함축된 개념이 경이다. 이렇게 봐야 지금 주자도 좀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수경단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바라보는 것도 조금 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될까. 저는 하여간 계속 고민했어요. 왜 이 경을 써요? 그런데 정호의 이천 선생의 자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쓴 거를 보고 나서는 그렇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혹시 다른 분들도 한번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경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데 어른이나 이런 사람 공손함 이런 거라고 그런 생각 때문에 있습니다.
공경하는 거는 또 존중하고 리스펙트하고 이런 그래서 그런 식의 공손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서 사실은 어떤 신칙한다는 얘기죠. 신칙. 공경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조심한다는 얘기지만 나 자신을 조심시키는 거거든. 신칙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마도 그 퇴계 선생님이라든지 그 경을 많이 강조하는 거는 아까 그 권도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자기 자신을 조심하고 오히려 나를 갈고 닦는 이제 거에 이제 더 중점을 두거든. 그게 이제 신칙의 의미다. 신칙.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더 강조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 공경이라는 거에도 잘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공경하면 그냥 어른 앞에서 그냥 받든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옛날 고서로 보면 공경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 그게. 근데 지금은 안 내포되어 있으니까 이제 오역의 소지가 있는 거지. 사실 권도사님 지적이 맞지, 얘가.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네. 두 가지 의미로 하나는 지금 그 일반적으로 공경 그러니까 단어라는 게 항상 일상적 단어와 그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의 전문 단어가 다르게 해석되듯이 이학적, 철학적 단어로 들어올 경우에는 금방 그 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신측한다. 자기를 조심하고 하는 것, 그 신독이죠. 또 신독도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뜻으로 그런 게 항상 그 어떤 단어가 쓰일 때 이치에 따라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서는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쓰니까 그걸 좀 분리해서 설명해 주거나 보충 설명을 해 주거나 뭐 그게 다음에 좀 이 부분 내가 나중에 좀 더 보강 조치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매 눈으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 매는 조 선생님 매가 있어. 오늘 나는 참새인데 깨갱 얘기했다. 이제 조 선생님 들어오셨으니까. 자, 이제 또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계, 우효, 괴에 있어서, 효에 있어서, 이제 괴와 효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괴나 효를 볼 때 어떻게 하느냐. 여서사득, 점을 쳐서 마치 뭐와 같냐면, 점을 쳐서 이걸 얻은 것 같이 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64개의 괴를 보지 말고, 내가 점을 쳐 진짜 절박하다. 점을 칠 때는 절박해서 친 거 아니야? 내 일이라 생각을 보면은 눈에 확 들어와. 그래서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주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오늘 일이 그냥 들어만 나다고. 이 점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희한하게 오늘 이야기가 내가 오늘 경험한 얘기가 그냥 나타나와. 왜냐면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게 느끼기 시작하거든. 아마 이제 그래서 점을 쳐서 마치 이걸 얻은 것 같이 공부를 할 것이며 가피상사, 저 상사를 빌려서 그러니까 상사에 나온 내용이 의칙, 내가 의칙, 칙을 읽어야 됩니다. 법칙 칙자니까 의칙, 의례적인 그 나의 하는 법칙, 내가 본받아서 해는 원칙. 그러니까 상사에 써 있는 말이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원리 원칙, 내 본보기로 삼아라. 왜냐면 그래 절박하게 느끼고 느껴라. 자, 이제 효사나 그 괴사 같은 거 글자는 어떻게 하나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죠. 글자를 해석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종기운 그 뜻을 따르고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을 하고 구절은 각각의 한 구가 이제 세 글자, 네 글자가 한 구가 되기도 하고 여섯 글자, 여덟 한 구가 되기도 하잖아. 한 구절은 역기정 그 실정을 따르고 그러니까 각 단락마다의 여건이 다르거든. 글자가 비슷해 보여도 괴에 따라서 문장에 따라서 그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 그 실정을 정확히 여기서 거스린다, 거꾸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미루어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요 역자 얘기를 잠깐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는 사람도 알겠습니다만 이건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역에서 이 역자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역은 반역할 때 역이죠, 사실은. 이런 반역이 되죠, 그죠? 뚜렷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자도 쓰지만 요 역의 의미는 언제냐면은 주역에서는 거슬러 미루어 헤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숫자가 1, 2, 3, 4가 있어. 이미 1, 2, 3, 4로 세나 4, 3, 2, 1로 세나 다 이거는 순입니다. 이렇게 세나 이렇게 세. 우리는 이렇게 세는 걸 순위 그럼 역이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그게 아니라 있는 걸 세는 건 순이고요. 글자가 하나도 없어. 수가 없어. 그래서 1에서 2를 만들고 2에서 3을 만들고 4에서 4를 이거는 역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4에서 3, 3에서 2 이런 식으로 위로 헤아리는 것이 다 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과 역을 번역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1, 2, 3, 4는 수, 순, 4, 3, 2, 1은 역 이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어. 1, 2, 3, 4가. 만들어 있는 걸 세는 거는 다 순입니다. 1, 2, 3, 4든 4, 3, 2, 1이든. 그런데 수가 없어. 1에서 2, 2에서 3. 미루 헤아리잖아. 이건 다 역입니다. 4에서 3, 3에서 이것도 역입니다. 그래서 이 역이라는 번역을 잘해야 됩니다. 미루 헤아린다. 이것은 반역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역 기정하면 그 실정을 미루어 헤아리며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역 기정을 번역을 잘해야죠.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 생겼어. 그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치로 인한 것이고 어떤 이치에 따라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일이라는 거는 또 뜻이라고는 뭐를 하려고 하는 의지, 뜻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평평한 거, 그 화평한 거, 그 평평한 거를 적은 나아간다. 평평한 대로 나아간다. 이 얘기는 그 모든 것이 만족되고 적당한 균형을 잡는 대로 나간다. 이 뜻은 치우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글자는 그 뜻을 정밀히 해석을 하래. 우리 주역공학 요령입니다. 괴사나 요소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구절마다는 어떻게 해야 돼? 역기절. 그 괴에 따른 특징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수천수계 단계든지 지수사계 단계라든가 그럼 지수사계는 군대에 간다. 군대에서는 어떻게 했나? 군대의 사정이 있다. 군대 특징. 거기에 따라서 번역을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천수성계 같은 거 송사 법원의 이야기다. 송사건이야. 송사는 송사할 때 요령이 있어. 거기에 따라서 그 실정을 위로 헤아려야 되다. 천지빗개는 천지 비색할 때, 지천택기에는 태평할 때마다 각각 다르겠지. 그 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역기정에다 그 상황에 맞춰져라.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목욕탕에 갔을 때는 목욕탕에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는 옷을 벗어 옷 입고 탕 쪽에 들어가면 이상하잖아. 식당에서 빨개 벗고 밥 먹기 어렵잖아. 식당에서 옷 입고 정장을 하고 먹어야지. 그지? 그래서 드레스 코트라고 그러나? 그 뭐라고 해. 식당 들어갈 때. 그 고급 음식점 그걸 따지잖아. 그러니까 난닝구 반팔 입고 가면 딱 안 받아주잖아.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 실정을 맞춰주는 거야. 그래도 그걸 그런 뜻이 내포냐. 각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면.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치를 얘기해.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치를 알아서 봐줘야지. 이치를 모르고 보면은 삼천으로 빠진다는 거야. 그리고 뜻. 어떤 의지가 생길 때는 치우친 게 아니라 그 평균적인 거. 공평한 평평. 공평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만족을 공평함으로써 나아가야 된다. 이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while B는 비색한 거 안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B는 이제 하지 말아라. 안 되니까 하지 마. while
이게 장자지? 말장, 착할 장자. 앞에는 안 된다. 내가 착하니까 해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거는 착하니까 해라. 이런 거를 마치 뭐가 여목 사견.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이 할 것이냐. 그러니까 책만 거들뛰지 말고 내가 그 당사자가 돼서 진짜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을 할 것이며 왈지 그쳐라. 그만둬라. 왈행 행하라. 지는 그만두는 거고 그치는 거고 행은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걸 마치 뭐와 같이 해야 돼? 여족 사자. 내 발로 직접 실천하듯이 내 발로 밟듯이 할 것이냐. 왜냐면 그냥 그 주역책을 보면서 겉돌지 말고 내가 직접 하듯이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해라. 무관이야. 관은 그 넉넉하게 관대하게 하는 겁니다. 관대하게 하지만 관대하면 사람이 간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넘기게 돼요. 관대한 사람. 관대하지만 간략하게 하지만지 무는 하지 말 것이냐. 자, 관하면은 대개 사람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밀은 그 앞뒤에서 팍팍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막 철두철미하게 밀쳐봐. 이렇게 하면은 앞뒤가 꽉 막혀서 안 통하거든. 궁은 안 통하는 겁니다. 꽉 막히게 제대로 일처리는 하는데 세밀하게는 하지만 앞뒤가 꽉 막히듯이 하지 말 것이냐. 되게 성격이 치밀한 사람 유두리가 없어. 그지? 자, 다시 봅시다. 관용을 베푸고 넉넉하게 하는 사람은 유두리가 많아서 적당 설렁설렁한 게 많어. 그렇게 하지 말고 너무 밀착하게 제대로 하는 사람은 유두리가 없어. 그래서 문제가 생겨. 그치? 이렇게 하지 말 것이며 무고의가 고는 고는 고집된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뭘 딱 고집스럽게 하면서 무조건 가다. 난 이거 오르니까 난 죽어도 해야 돼. 고집 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 것이며 되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 난 무조건 옳다고 말하거든. 그것도 틀린 말 아니지. 당사자가 옳은 거니까. 고집 피지 말 것이며 또 반드시 통한다. 이거는 죽어도 이거야. 100% 확신해. 체질 볼 때도 딱 보자. 당신 무조건 소양이뇨. 그때 큰 코 다쳐. 세상에 첫눈에 알아본 사람 누가 있어. 알아본 사람도 있지. 그것도 확신해. 나는 반드시 당신 소양이로 말하는 그거 큰 코 다친다. 이 한의학을 망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역 공부도 해. 주역 첨칭은 당신 무조건 이래. 라고 단언해서 말하는 거야. 그게 정말 위험한 발상이거든. 그때 틀리면 어떡할 거야. 또 잘못해서 어떡할 거야. 네, 어쨌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잘못하면 나타나는 함정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수고리여도 좋아요. 내가 보기 그렇습니다. 자, 넉넉하게 해야 돼. 소홀히 하지 말고 빡빡하게 제대로 하지만 앞뒤 꽉 막히게 하지 말고 고집스럽게 무조건 옳다고 하지도 말고 반드시 통한다고도 말하지 말아라. 아주 참 좋은 말입니다. 평이하게 종용 따르는 거를 종용은 이제는 평이하게 순리대로 따르는 겁니다. 제대로 평이하게 따르는 거를 마치 뭐와 같이 좌표 겉으로서부터 속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흡흡한다 그러지. 우리가 물을 뿌리다 그런 얘기죠. 옷이다 물을 확 뿌리면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분무기로 물을 뿌리듯 살살 좀 어때요? 속속에 다 젖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평이하게 겉으로서부터 속으로 들어가서 급기관지 그것이 관지는 처음부터 핵심을 꽉 꿰뚫는 겁니다. 이런 데까지 미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공부를 차근차근히 해서 내 걸로 만들고 자연스럽게 내 걸로 만들어 주역 공부를 하면서 단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되면은 만사일리를 모든 일이나 만사나 결국은 하나이치가 될 것이다. 겉으로는 표현이 만 가지로 나눠지지만 결국 하나이치로 될 것입니다.
이치는 하나니까 귀결이 될 것입니다. 이치가 이제 만사일리가 되면 어떻게 돼? 이치가 정해져서 이미 실하나, 이치는 단단해서 알차고 실하나 사실은 일이 오매 오히려 비었더라. 이거 이해돼요? 이정기실이나 살해상어라. 이치가 정해지면은 논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논리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어떤 일이 그 논리 100% 맞아? 그럼 고집스럽게 되면 안 되지. 오히려 이치는 다 알더라도 일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을 비워. 그래서 순응하듯이 받아들여서 해결을 해야 돼. 내 마음속은 이치대로 아다리를 탁탁 맞추려고 하면은 어디선가 오차 나거든. 그래서 이치는 정해져서 이미 꽉 찼으나 일이 올 때는 오히려 비워라. 내 마음을 비우래.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대단한 말입니다. 이 말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요 몇 글자 안에 그 몇 시간 동안 말할 내용이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대단한 말입니다. 자, 용응시우나. 용은 이제 이치의 용이 응용되는 것이 처음에는 있으나, 쓰임이지. 쓰임은 있으나, 체해 본무라. 이것도 체로 나타나는 체와 용의 관계입니다. 용으로서 응에서 처음은 용으로는 나타나나 그 체가 담겨져 있는 거는 체에 있는 거는 본래 하나도 없는 거다. 체는 하나도 없대. 체용의 관계인데 체가 있어야 용이 나타나는데 용은 드러났는데 체가 본래는 하나도 없는 거랴. 비어 있는 거랴. 이것도 역설적이지 않아? 이 말에도 엄청난 말이 숨어져 있는 거야. 이거 사실 여기는 다 함축된 내용들이라 다 대단한 말들입니다. 대실대어. 실질적인 걔는 계고한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다. 실질적인 거를 계산했지만 생각을 했지만 허한 거를 기다리고. 이것도 말이 됩니까? 실질적인 걸 생각하는데 허하래. 존체 응용. 체를 보존하지만 체가 있지만 용에 응해야 되고 체에서 용이라는데 체는 그대로 보존하지만 용에서는 계속 변화돼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존체 응용. 체를 보존하면서 용으로 응용을 하며 짚고 어금. 옛날 걸 고집하고 어금. 지금 거를 요새를 어가면 응용을 하면서 옛날 걸 고집을 하면서 현대에 맞춰서 또 해야 되며 우리 예전에 그 국립국어학원 가서 들은 거 있죠. 종묘제랴. 종묘제라 500년 전 음악을 계속 고수하는 전세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500년 전 불가능합니다. 얘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기록을 다 남겨놨거든. 악보니 뭐니. 충동작이네. 그러니까 재현이 가능하거든. 그걸 고스란히 고수하는 거 중요하고 또 그거를 지난번에 권도사님 말씀 이걸 뮤지컬로 만들어 봐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걸로. 그러니까 그게 짚고 어금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법고창시라고 봐도 되겠죠. 옛날 걸 고집하면서 어금, 요새 거를 그러니까 제대로 응용을 하며 다스리고 유정체 이것도 대단하다. 정으로 말미암아 고유함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거를 제어해라. 이것도 말이 됩니까? 무술하는 사람이 그래도 고유함 속에서 움직임을 제어하라. 태극권 같은 거 유함으로써 강한 걸 제어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 말이 되냐고. 강한 게 센 거지. 무슨 유한 게 이기냐고. 근데 태극권은 부드러움으로 이긴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정제동. 고유함으로써 움직임을 제어할 수가 있다. 어떻게? 주역 공부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들은 무술이나 활 쏘는 거나 뭐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거나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파생됐다고 봐도 뭐 어거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무리는 아니라고 봐요. 자, 이게 사실 여기 나온 말들은 다 엄청난 말들이라 했습니다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하실 말씀이나 뭐 보충 설명 되지 않으면은 잘 모르겠다, 뭐 질문, 기타 등등. 언어 보면 예. 마지막에 세 번째 이치의 책을 음. 여기 보면 이치의라 미래용 이게 이런 것들은 여기는 없는 건데 내가 의역해서 넣은 겁니다. 언어 보면 언해부는 없고요. 언어 어? 언어 보면 언해부는 없습니다. 이건 언해가 안 돼 있습니다. 국어는 내가 한 겁니다. 언어 그 언해를 내가 한 거라고. 수거는 영정조 때, 조선 때 번역이 안 됐습니다. 수거는. 너무 어려워서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건괴, 공괴, 일권서부터는 언해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사와 효사, 상전, 대상전, 소상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는 없습니다. 언해가. 그 원영이 하신 이유가 그거는 내가 한 거고, 내가 좀 이해를 쉽게 해서, 원래는 체를 보존하고 용에 의해 직역합니다. 근데 이치의 체, 이치는 내가 넣은 거고, 일의, 이것도 내가 넣은 거라는 얘기죠. 그래, 이해가 쉽 왜냐면 앞에 이치는 곧 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리고 일은 용이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쓴 겁니다. 자, 또 다른 사람 질문이나 하실 말씀. 혹시 이거 원장님 이게 언제 그러니까 이게 추자의 어떤 어록이 어딘가에 있을 건데 이게 이거 찾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원소스를 이게 뭐 어디선가 따가웠을 건데 혹시 아실 수는 있나요? 찾아보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잠깐만 지금 당장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보면 이 문장이 이것만 가지고도 진짜 좀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잘 안 들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좀 많은 이것만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맞아요. 여기는 내용이 엄청 함축되어 있는 거고 그 요약입니다. 일단 교육 공부안에 핵심이 있는 거라. 이 소스를 한번 봐주시죠. 그리고 그 소스를 보면 대략 언제쯤 아주 잠깐만 좀 찾고 있으니까 얘기하세요. 이게 주자의 어떤 학설을 만드는 과정이 내가 왜 이 시기가 언젠가를 알고 싶어 하느냐면 주자의 학설이 잠깐 시끄럽다. 내가 미안. 이거는 고소 찾는 프로그램 좀 가동하는 바람에 나오는 소리가 하세요. 이제 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이게 주자의 어떤 학설이 완전히 정립되기 전에 그 과도기의 문장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의문인 게 대부분 여기에 인용되는 게 보면 주자의 학설이 완전히 자기 철학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는 것을 주로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은 굉장히 제가 느끼는 바로는 굉장히 좋은 문장이긴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주자도 왔다 갔다 하는구나. 여기에 여기 보면 뭐 리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는데 저는 처음에 첫 문장에서 이 리라고 그럴 때 잠깐만요. 말씀 좀 죄송한데 이 화면 보입니까? 예. 여기 보면은 저희가 원본 주역 본이라는 책에 원본 주역 본이는 주자가 쓴 겁니다. 여기 보면 경악 나오고 그냥 나오는 문장 똑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문장 우리 하는 거. 이제 요거 경악 나오고 지금 공부한 거 있잖아요.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 역학
주역 본위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역 본이면 57세. 이게 좀. 주자대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주자대전, 어차피 주자전서. 네. 여기에도 그냥 그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회암집이라고 해서 주자의 그 유고집이나 그 쓴 책들을 모은 거거든요. 여기도 경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은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했던 거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소선 제가 볼 때는 주역 본이 같고, 왜냐하면 주역 요거를 본이 이후에 이제 그렇죠. 이거는 주자가 따가간 거 쓰신 다른 데서 거고요. 따가간 거니까. 예, 그 후대가 사람들이 이제 쓰면서 계속 뭐 그럼 성리금의 이런 책들도 이제 그 뒷사람들이 쓴 거고요. 그러면 좀 제가 주역 본이면 이미 추자의 학설이 거진 완숙된 지가 한 57세 그 전후에 추자 본이가 써졌으니까 상당히 그리고 완숙된 참고전을 이게 오찬을 쓸 때 주자가 자기 핵심들을 모으면서 오찬으로 저술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오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주자로서는 자기의 이제 생각이나 이거를 정수를 정리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게 나도 봐야 근데 되겠는데 구체적인 그럼 연도는 모르겠네. 연도는 그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본이가 한 57, 8세 전후로 해가지고 쓰여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뭐 주자의 이제 학설이 완전히 농후하게 농익을 쓸 때인데 또 그렇게 보면 또 이게 다르게 또 해석돼야 되는 게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리라는 이야기가 이제 중요하죠. 앞에서 처음에는 리라 그랬다가 산문의 리라 그랬다가 만사일리라는 단어가 결국 리일분수단 말이죠. 이게 또 그 마지막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을 좀 보여주실랍니까? 여기 조금 말씀을. 잠깐만요. 좀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조작을 잘못해서 내가 지금 화면이 엉망이 됐네. 내 소리 들립니까? 예, 내 소리 들려요? 소리 들려요? 예. 좀 뭔가 시스템이, 예. 이제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게 좀 프로그램 몇 개를 상충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서. 자, 여기 마지막은 좀 보입니까? 예. 권도사님 보여요? 앞으로 하나 더 나가주시죠. 앞에 여기 문장. 말하네. 아니 첫 번째부터 조금 이게 좀 볼 부분이 서로 뭐 제 생각에 첫 번째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안 들려요. 제 소리가요? 잠깐만. 내가 안 들려. 어떻게 된 거죠? 잠깐만.
하나, 둘, 셋, 둘, 둘, 셋. 됐는데. 자, 내 소리 들려요? 예, 예, 잘 예, 들려요. 이제 소리 들려요. 예. 자, 권선생 말씀하세요. 예, 두 번째 문장부터 가주시죠. 앞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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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뭐 이거는 뭐 제 생각 제가 뭐 예습을 안 해서 정확하게는 조금 뭐 부족할 수 있더라도 혹시 다른 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는데요. 그 두 번째 문장에서 에어컨 틀었어. 예, 두 번째 문장에서 역기정하며 사는 인기리하고 다음에 어는 음. 이 어는 적기평 평이라 했는데 평을 합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밑에도 너무 평이하다. 요 마지막 그 문장의 끝에 보면 그 세 번째 끝에 평자 있잖아요. 평. 원장님이 다른 데서 평이하다 했는데 차라리 그 뜻은 평이한데 적절한 그 평으로 보는 게 오히려 합평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여기서 평이 종용과 달라요. 여기서 평의 의미가. 그래서 내가 합평, 일부러 보는 예. 화평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면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 화평이. 더 크고. 평이요? 이건 뭐 저는 오히려 평이라는 게 있어서 보면 평이함이 적절하고 뭐 뜻이 너무 막 뭐 근데 문장이 합평하면서 적절해 이게 참 그 의미가 잘 적절이 아니라 전달 적은 나아간답니다. 나아갈 적자입니다. 이렇게. 나아간다 해야 어, 된다고요? 그 적절하다 맞다 이렇게 적중하다 공평함으로 나아간다. 평자가 맞아 공평하다는 뜻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평할 때도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죠. 공평도 되고 화평도 다 좋습니다. 공평한데 나아간다 공평한데 나아간다 뭐 적절하다 하여간 평이 좀 합평한 저는 조금 뭐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해석하실 때는 예, 균형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셨던 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균형으로 나아간다. 균형으로. 그러니까 예, 평자로 균형이라는 의미로. 네. 공평이 되게 어, 팽팽함이죠. 팽이함 뭐 하여간 좀 한번 평이는 생각해. 이제 좀 뭐 무난하고 쉬운 의미가 있고 예, 뜻이 뜻이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그렇죠. 잡쳐야 된다는 의미예요. 팽행하다라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균형감이 있다라는 그런 네네. 뜻인데 지금 조 선생님 말씀대로 균형감 있게 나아간다. 뭐 그게 좀 맞습니다. 합평은 조금 문장이 좀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한번 더 생각해 보시. 그 다음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문장에 예, 예, 와행을 여족 사천이라 그다음 요 부분에서 모관 무, 무관 일학을 관일학을 관하되 소락하 이거보다는 관 관대라는 뜻이니 관대함으로서 소락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또 의미가 어떻게 생각될까? 하되 이거보다는 함으로써 소락함을 하지 마라 이런 걸로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죠. 그런 내용으로 한번 원장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좀 더 의미가 더 안 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하기는 관 쓰이자로 쓰면은 관략하려 그래. 관략함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뭐 하여간 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 하면서 할 때는요, 이거 반대임입니다. 하면서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항상 그런 수거처럼 되나요?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해석하면서 쓰면 맞아요. 그렇게 뭐 옛날 알겠습니다. 번역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이거. 문행이 그렇다면 뭐, 알겠습니다. 무가 들어가면 그렇게 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네. 네. 안 그러면 난 또 내처럼 해석할 뻔했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에요. 예. 그 다음에 문장에
에, 역용이을 하다가 급기관지야. 급기관지 하면 세 번째 여기에 예. 이게 우리가 한 번은 저는 문제적입니다. 이게 주자가 이 관을 가지고 한때 엄청 이걸 가지고 논쟁을 자기들끼리 하더라고 그 시대에. 그 이게 이제 주자의 이제 논어에 보면 일이지간인가요? 하나로서 뭐 일이관지. 관통한다. 일이관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맥락의 관을 해석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일이관지 함으로써 만사일리 그러니까 만사가 하나 이치로 통한다, 관통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데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 일리분수가 되는 거죠. 여기 그렇게 되는 걸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지금 말씀하신 만사일리는요, 이일분수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은 많지만 결국은 만 가지 이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로 이치로 되기 때문에 이일분수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문장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저도 기억력이 없어. 가물가물하네. 지금 리가 이미 이 부분을 저 원장님 어떻게 해석하나요? 나 아까 하면서 조금 저 느낌 달랐는데 어떻게 해석하시죠 이거? 음. 리정 기시를요. 이치가 정해져서 예. 이미 실하나 일이 오면, 일이 생김에 오히려 비워라. 오히려 허해진다. 실하지만 오히려 허해진다. 왜? 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치는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해석도 어렵고 내용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치가 정해졌음이 실. 여기는 다 어려워서 이것만 갖고도 몇 날 며칠 얘기해도 되는 수 있죠, 분량입니다. 이제 이 뒷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사례 상허부터가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유학에서는 흔히 있는데 잘 안 쓰는다는데 사실을 더 중시하는 건데 내가 원문으로서 그런 오히려 허해진다 이런 건 완전히 도교나 불가적인 어떤 그런 냄새가 확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어느 시기에 쓴 것일까 아니, 속에 궁금했는데 비었다 하면 다 독하고 육. 뭐 제가 너무 좀 지나치게 육아에서도 그렇게 많이 써, 허 많이 써. 이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득. 근데 그 사실 썼지만 어쨌든 도가나 유가 불교 쪽에서 사용해 오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데 제일 끝에 문장 하나 좀 마지막 그 문장에 유정제동이라 마지막 문장이에요. 예. 정의 유래에서 동을 제의한다. 뭐 진짜 아까는 뭔가 좀 느낌이 있었는데 행설수설하다 보니까 까먹었네. 저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이게 좀 주자가 아직은 자기 학설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좀 내용이 보면 좀 깊으면서도 조금 섞여 있어가지고 했는데 뭐 이게 주역 본의에서 뭐 따가운 거라 그런다면 뭐 완숙하게 쓴 거라서 제가 이론을 제기할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나름대로 이론을 제기해 보려고 했는데 그럼 완숙하게도 또 다른 분, 뭐, 시간상에 컷했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 하실 말씀이나, 어때? 노무님께서
앞에 문장을 읽어. 그렇게 하면 어렵고 문장을 읽어. 앞에. 참고로 여기에서는 여기 역전 한번 역전 그러네. 아마 다 찾으셨을 거예요. 고마워. 또 혹시 뭐 또 하실 말씀이나, 요거 역자 다른 거, 요거 지적해 주신 겁니다. 오타가 났기 때문에.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예. 어디요? 제 의견이 하나 예, 있는데요. 말씀하시죠. 예, 그 마지막에 음, 그 계실대어하고 존체 응용하며 그 문장 끝까지 예. 내 단락을 이제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이 전체 문장 중에 이제 대꾸로 된 뭐 허실 뭐 이런 식으로 대꾸로 된 것도 뭐 채용 이런 식으로 대꾸로 된 것도 많은데 이제 전 여기서 뭘 느꼈냐면 실체가 있는 것을 계고하여 허함을 기다리고 음, 체를 보존해서 일의 용에 응하고 옛 이치를 잡아서 오늘의 일을 다스리고 이치의 정으로 말미암아 일의 동을 제어한다라고 이제 해석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관통할 수 있는 단어를 거스를 역자라고 쓰면 맞을 것 같거든요. 맞아. 관통? 그러니까 이 네 문단을 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관통할 수 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요게 주역을 대표하는 말이다. 주역까지는 아닌데 이제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역이 아, 기존에 있는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1, 2, 3, 거슬러. 4든 4, 3, 1이든 없는 것을 헤아려서 거슬러 올라가는 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미루어 예. 헤아린다고. 그럼 요 네 문장이 다 그런 구조입니다. 음, 시를 가지고 허를 기다리고 음, 체를 가지고 사의 용을 응하고 음, 옛 것을 가지고 지금 뭐 그 이유겠죠. 어쨌든 그걸 미뤄보고, 다스리고 고요한 것으로서 움직이는 것을 제어한다는 것. 이게 다 역의 의미가 들어있는 내용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우와, 이거 다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오, 네, 대단한 발상입니다. 그러네. 지금 조 선생님 말씀대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네. 말씀을 듣고 보이니까. 음, 그러니까 실한 걸로 인해서 허한 거를 미루어 볼 수가 있고, 새로 인해서 용을 할 수가 있고, 옛 것을 통해서 지금을 제어할 수 있고, 정을 통해서 움직이는 걸 제어할 수 있다. 미루어서다. 이렇게 보면 해석이 다 같네. 해석이 다 같다기보다도 뚫리네, 그게. 이거 대단하십니다. 음, 그거는 제가 좀 정리해서 평만주에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네. 예, 우리 조 사실 생각 선생님이 없이 듣고 있다가 음, 권호업 선생님께서 이렇게 딱 지적하신 내용 딱 듣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지금 그게 관이죠, 관. 하나로 관통하는 거죠. 지금 뚫을 말씀하신 관자죠, 이게. 예, 관한 거지, 우리가. 역으로 이 전체를 관통시켜 본 거죠. 예,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관중. 네. 활동을 이렇게 관중한 거구먼,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 다들 좋은 얘기고요. 여기 평만주에서 뭐 아까 한 얘기입니다만 잠깐 짚고 넘어가는 하나 넘어가죠. 음, 요거는 뭐 역에 대한 거스를 역에 대한 해석인데요. 아까 얘기한 건데 뭐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고 삼아서 이거는 우리 최 대장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여기 참고로 여기서부터 요 부분. 어디냐면은 교재로는 55쪽 중간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여거. 네, 크게. 참고로
여기에서 역은 거꾸로 바꾸다라는 뜻이 아니고 미루어서 헤아릴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공자는 역은 역이다라고 하였다. 1, 2, 3, 4 이러한 식으로 세는 것이나 9, 8, 7, 6 이러한 식으로 이미 있는 수를 세는 것은 모두 순이다. 하지만 수가 없다고 가정할 때 1에서 2를 유추해서 헤아리고 2에서 3을 유추하여 헤아리고 3에서 4를 유추하여 헤아리거나 9에서 8을 유추하여 헤아리고 8에서 7을 유추하여 헤아리는 식이면 이는 모두 역이 된다. 지금은 여름이지만 앞으로 겨울이 되면 눈이 올 것이라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모두 역이다. 즉 미래는 과거와 현재를 열심히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추정은 가능하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역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이치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짐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100% 이럴 거다 이 말은 못해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이 말은 가능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여러 차례 강조한 얘기지만 역에 대한 컨셉을 다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부분 한번 그래도 중요해서 그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주역 공부할 때 어디 위치는 어디냐면은 56쪽 상단 쪽입니다. 주역 공부를 할 때 이 부분부터.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조남균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주역 공부를 할 때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천천히 공부하면 소략하여 대충대충 넘어가게 될 것이고 너무 치밀하고 세밀하게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막혀서 궁해지게 될 것이다. 자꾸 하나하나에 너무 매달려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고 괴사나 효사의 내용도 모르면서 단기간에 주역을 모두 보려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어떠한 일에 고집스럽게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거나 어떠한 일에도 반드시 이치가 통한다고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역의 괴사나 효사에 얽매여 경직된다면 오히려 일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결국 편벽되게 고집피지 말아야 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주역 공부뿐만이 아니라 인생 사는 요령이겠죠. 우리 살아가면서 고집 피면 꼭 탈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고집 피면 안 됩니다. 그럼 꼰대 소리 듣는 겁니다. 어느 분야든지. 꼰대가 달리 아니야. 고집 피면 꼰대거든요. 근데 그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꼰대 역할로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항상 그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나머지는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치, 이것도 좀 중요해서, 그 다음, 어떤 이치가 정해지면 이 부분 있죠. 어디냐면은 그 56쪽 중간입니다. 어떤 이치가 정해, 요거는 그 최 대장님 읽어봐 주실래요? 네, 어떤 이치가 정해지면 좀 크게, 예? 좀 큰 목소리로. 어떤 이치가 정해지면 당연히 그에 따른 실상이 있는 법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허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에 따라 그에 맞는 이치가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치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만유인력이라는 이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만유인력을 눈으로 직접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치를 만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작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치라는 부분은 손으로 잡을 수 없게 분명히 이치는 있거든요. 그잖아요. 구름 잡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만류인력을 그런 거고. 예, 그 다음 맞아 읽어봐 주실래요?
용이 응하는 것은 처음부터 당연한 것이지만 체에 처음부터 갖춰진 것은 아니다. 즉, 체 본체와 용 작용의 관계로 볼 때 체는 응용되는 용을 포함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맞춰 저절로 용이 작용되는 것이다. 즉, 원칙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응용을 염두에 두고 원칙을 세운 것은 아니다. 이치를 알고 원칙을 알면 상황에 따라 응용은 저절로 될 것이다. 예. 해와 용의 관계에서 해는 있지만 용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개로 나눠져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파서 밥을 먹자. 배고파서 밥을 먹는 건 맞는데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회를 먹을지는 매번 달라지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를 먹는데 거기에 따른 이치 항상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죠. 그죠? 배고파서 밥 먹는 게 중요한 것이지. 꼭 뭐 짜장면서 이치 뭐 이렇게만 따지면 이제 헷갈리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잠깐 짚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여기는 다 철학적인 거 중요해서 뭐 진도의 영향이 아니라 여기는 중요해서 한번 다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도 한번 읽어봐 줄래? 이치를. 예. 이치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일에 대해 올바르게 대비할 수 있다. 그동안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졌으니 내일도 아침에 해가 뜰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치는 당연한 것이므로 실이 되고 일은 계속 변화함으로 고정된 것이 없어 허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본인 체를 잘 보존하면 상황에 맞추어 용이 응하게 될 것이다. 근본 이치를 알고 상황에 맞추어 변용하듯이 예전의 이치를 기본으로 삼고 현재의 변화를 이해하여야 하고 이치의 정을 바탕으로 일의 동을 제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지도자가 중심을 갖고 나라를 이끌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제어할 수 있고 어른이 자리에 중심을 잡으면 아랫사람이 착석하여 만찬을 즐기는 것과 같다. 고요하게 있지만 결국 움직이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고요함으로 상대방의 동작을 제어하는 것이다. 자리가 시끄러울 때 제일 어른이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자리가 조용해지는 것도 마찬가지 이치일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를 고요함으로써 움직이는 걸 제어하는 예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나는. 이것만 해도 다른 게 또 있을까요? 고요함으로써 움직임을 제어한다. 나는 이제 어른이 딱 중심 잡아서 다른 거, 소란스러운 걸 잡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것도 뭐, 어쨌든, 혹시 그런 게 또 있을까요? 이건 내 생각을 적은 겁니다만. 네, 말씀하시죠. 조 선생님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었나? 뭐 적절한 예시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고요함으로 움직임을 제어한다는 게 아주 쉽지는 않잖아. 그래서 최 대장님 말씀하시죠. 최 저는 대장님. 깊이는 모르겠고요. 아, 그냥 제 문득 떠오르는 게 뭐 흔히 말하듯이 마음이 고요하면 오히려 사물을 정확히 인식을 하니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해지니까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다. 또 정확히 인식을 하니까 정확히 제대로 인식을 하니까. 예,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왜냐면 그래도 잘 보일 테니까, 고요함을. 그래서 지금 공부한 내용은 뭐 분량은 작습니다만 이게 엄청난 분량이에요, 사실. 이게 생각을 해야 될 분량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다음이 너무 분량이 많아서. 자, 또 혹시 또 하실 말씀이나 오늘은 뭐, 뭐 여러 가지 해서 그냥 이 다음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게 시간 대서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의상 여기까지만 쉬는 시간 없이 하고 지금
여기까지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분량이 좀 적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자, 아까 했던 내용에서 이 부분만 잠깐만 좀 더 짚고 넘어갈게요. 너무 중요해서. 음. 아까도 했던 얘기지만 이 부분, 그러니까 넉넉하지만 관용 있게 하지만 간략하게 하지 말고, 밀접하게 하지만 궁벽되게 하지 말고, 고집스럽게 된다고 하지도 말고 반드시 통한다고도 하지 말아라. 우리가 공부하면서 매우 중요해요. 공부하다 보면 자기는 분명하거든. 고집피다가 당하거든.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진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옳다는 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이하고 용이하게 자연스럽게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공부는. 어렵게 공부하지 하면 안 된다. 주요 공부는 쉽고 재미나게. 그러면서 서서히 해서 내 걸로 만들. 그래서 모든 거를 이리관지하듯이 통할 것 같으면은 만사가 있으나 결국은 하나의 이치다. 이 이치를 깨달으면 됩니다. 깨닫고 나서도 그 이치가 비록 실하나 항상 비우고 고집 피우지 말고 또 항상 응용을 하고 체와 용의 관계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말은 쉽습니다만 정작 당사자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이거 실감을 하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거든. 그래서 큰 게 안 보이기도 하고요.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수없이 겪고 나니까 지금은 조금 예전에 비하면 더 잘 보입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조남경 선생님 우리 옛날에 처음 이직 공부할 때는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야 아마. 10년 전에 했을 때는 그죠? 지금은 다른 걸 보고 보니까 나도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네. 여기서 고집 피운다고 반드시 피울 때가 고하고 피우는 거예요. 음, 고집 피울 때 옳다라고 할때 고집 막 틀렸다고 이런 식으로 반대 부정되는 거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거나 이렇게 하겠다. 되게 고집 피운다는 거는요, 내가 오르니까 고집 피우는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거든. 오를 때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는 거지. 틀렸는데 틀린 걸 갖고 고집 피지는 않습니다. 사람 심리가. 나는 죽어도 이거 옳거든. 그러면 나는 이건 무조건 옳으니까 이거라고 말아요. 근데 그게 이제 똥꼬집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엉뚱한 대로 사정으로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죠.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면 그 아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시골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시골에 향유라고 그러죠. 시골에 있는 선비들이 그 향촌사, 시골 역사는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걸 알던 하나를 가지고 해서 뭐, 그거는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 모시고 다닐 때 들은 얘기인데요.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성북동 선생님께서 시골 향유 잘못 만나면은 아무리 기라성 같은 대학자라더라도 된통 당한다고. 왜 당해? 고집 피니까. 무조건 옳다고 하는데 똥고집 피는데 뭐라고 할 거야. 그리고 자기가 본 사료가 이게 옳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 거야. 그때는 그냥 네 그래요 하고 넘어가랴. 따지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자기 아집이 빠진 사람이 많아. 그걸 경계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세상 살던 많지 뭐 이런 경우. 근데 특히 나이 들수록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 젊을 때는 또 차라리 괜찮아. 젊을 때 이 옳다도 고집 피는 건 차라리 괜찮아. 혈기도 있고 나중에 고칠 수도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고쳐지는. 근데 나이 들어서는 절대 되면 안 돼. 근데 그런 사람들 많거든. 근데 나도 항상 경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니까. 그리고 아차 내가 실수했지 나도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지위가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정리가 되잖아. 그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건 그 부분도 그렇죠. 자기 딴으로 공부 많이 하고 평생 하면서 쌓아놓은 지식이기 때문에 자기는 무조건 옳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면 뭐
그 피떡져서 뭐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그걸 항상 경계를 했던 거예요, 예전에도. 안 그러면 당하니까. 그래서 사실 나도 또 하나는 이래요. 그 여기 이제 그 조선생 같은 경우도 뭐 진짜 초기자가 벌써 20년, 30년 이렇게 같이 호흡을 했습니다만 스승이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알아요? 나도 공부하고 서로 공부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 그때 제자나 나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이 선생님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적해 주거나 할 때 최고의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화를 쏘면서 처음엔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화를 나도 잘못 쏜 게 있거든. 그거를 그 한명국님 얘기를 해주신다. 그러면 신나는 거야. 기쁜 거지.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필설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활뿐이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학문에 있어서는. 그거는 최고의 희열입니다. 그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명예에서도 불가능합니다. 학문하는 세계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만나잖아. 이게 무지개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서로 같은 주제를 갖고 언급하면서 같이 나이 들면서 같이 논문 쓰면서 할 수 있다는 건 큰 행복입니다.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쁜 게 이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네,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네? 아니 원래 이거는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방금 전 그 말씀 듣고 이어서 하려니까 좀 민망하네요. 왜 또 우리 또 조남현 선생님이 항상 매 눈으로 얘기해주고 지적을 해주잖아. 공부 안 하는데 지정만. 그, 오늘 수업은 아니고요. 음, 그 전에 그 감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거 평만주인데요. 음, 감꾀에 대한 얘기가 하면서 남자 10명과 여자 1명이 있는 경우에 여자는 결코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쓰신 거 혹시 네. 여기 찾아서 볼 수 있을까요? 잠깐만, 글쎄, 아마 전 수업인 것 같은데 계류입니다. 계류. 이 네네네. 부분인가? 네, 그 부분요. 여기 네, 지금 찾은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예, 예. 부분이요. 네, 이 부분에서 어, 지금 감깨 얘기를 하고 나서 예를 드신 거잖아요. 음, 그러면 여자 10명과 남자 1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남자는 많은 음기들 주눅들고 소심해지기 쉽다까지는 적절한 예시 같고요. 음, 근데 그 다음에 남자 10명과 여자 1명인 경우에 여자는 결코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경우가 많다라고 써 있는 거는 음, 이거는 양기 10개와 음기 하나가 있을 때 음기가 더 센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이거는 원장님께서 대비하려고 쓰신 거는 맞는데 음, 약간 사족의 느낌이 좀 들거든요. 차라리 이 부분을 뺄까 예, 그러면? 빼시고 음, 소심해지기 쉽다. 일반적으로 쉽다.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주눅드는 경우는 대부분 여자의 기가 세거나 친정 직구의 기세가 세기 때문이다. 센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음, 조금 더 그러네. 오해 소리를 줄 수가 있겠네. 예, 맞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빼고 이렇게 쓰면 좀 될까? 소심해 싶다. 화면 보이죠? 네네네 보고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남자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주눅 드는 경우는 대부분 여자 얘기하다. 음, 꼭 결혼을 하면 전쟁을 쌓이지 않으면 음, 남자는 좀 반대로 좀 강해 보이구나. 음.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그런 있지. 식이 그냥 그냥 결혼형 개념이 있는 일반적인 남자예요. 왜냐면 신경식구 그때 너무 지금 음, 그래, 결혼하고 나서를 빼자. 이 얘기인가요? 음, 이 부분 설명을 그냥 예를 들면 이거를 좀 약간 사회 트렌드에 맞춰서 좀 부드럽게 쓰고 싶으시면 음, 소심해지기 쉽다. 그 다음에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주눅드는 경우도 있는데 라고 약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그냥 결혼하는 걸 빼고 그냥 주눅드는 경우는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까? 남자가 오히려 주눅드는 경우는 대부분 여자의 기가 세거나 친정 식구도 빼고 네네네. 기가 세거나 주위에 지금 여자의 기세에 눌린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남자가 오히려 주눅드는 경우는 대부분 여자의 기가 세거나 여자의 기세에 눌린 경우가 많다. 눌린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좀 이상한가요? 여자 그냥 어, 심플하게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남자가 오히려 주눅드는 경우는 대부분 여자의 기에 눌린 경우가 많다. 이게 아니, 다들 여자의 기대에 눌린 사람들이 좀 이상한가? 오히려 너무 그냥 줄여버려가지고 어떻게 다시, 최 대장님 못 들었어요. 오히려 너무 줄여서 말이 더 어색해진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 기가 세거나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 기가 세거나 무리의 기대, 예. 무리의 기대. 음의 음의 기대가 세거나 무리의 기대가 센 경우가 많다. 그러면은 그게 여자를 안 넣어도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일반적으로 남자가 오히려 주눅드는 경우는 대부분 음의 기가 센 경우가 많다. 기세. 무리가 특정한 무리가 있잖아요. 음의 기대, 양유 하나와 음의 자수를 완전히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남자 일과 여자 9을 표현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가 음의 무리의 기대. 예전에 이걸 여러 명을 얘기할 때 부인과 남편을 얘기하지 않고 여러 명의 딸들 중에 남자 한 명을 얘기해. 그 남자가 그 여자 그 틈에 있다 보니 여성스럽고 좀 남성스러운 맞습니다. 하는 예, 맞습니다. 아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자 기가 써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되게 이 관계가 음에 둘러싸인 양을 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그냥 근데 그건 어딘가에 또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또 어딘가에 써 있어요. 예. 그건 어딘가에 써 있어요. 저기 문장을 조금 더 정리하면요. 예? 예, 문장을 말씀하시. 조금 더 정리하면 예. 일반적으로 남자가 오히려 이렇게 문장이 구조가 일반적으로 남자가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비문이거든요. 이것도 일반적으로 남자가 오히려 그러네. 일반적이라는 약간 비문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빼는 게 맞고요. 예. 예, 일반적으로 남자가 주눅드는 경우는 대부분 음의 기세에 눌린 경우가 많다라고 돼 있는데 그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주어가 아니라 무엇에 주눅들었는지 안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다시 해봐. 마지막에 못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장이 이게 아예 다 바꿔야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제가 조금 이거 일반적으로를 이런 경우에 남자가 여자에게 주눅드는 것은 대부분 음의 기세에 눌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뭐 아니면 뭐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뺄까 그럼 다? 네, 일반적이라는 게 아니니까요, 사실은. 아, 일반적인 일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할까 이런 심플하게 그럼? 경우에
그러니까 남자가 그 앞에 중, 이제 10명과 한 명이 있다는 그런 걸 가정했을 때 음, 가정하기 때문에 소심해지기 쉽다. 이런 경우에 남자가 주눅드는 것은 대부분 음의 기세에 눌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가 앞에 그런 이런 경우로 볼 경우에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때? 의미가 눌린 경우로 볼 수 있다. 아, 소리가 안 들려. 네, 조금만 더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음, 일단 그러면은 이 남자가 아, 이때 이때 예, 이럴 때 이럴 때 예를 들어 여자 10명과 남자 1명 있다고 가정하면 남자는 음기에 눌려 주눅들고 소심해지기 쉽다. 이럴 때 남자가 주눅드는 경우는 대부분 음의 기세에 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아, 요렇게 네. 이럴 때. 근데 앞에도 경우가 있고 뒤에도 경우가 있어서 둘 중에 하나는 바꿔야 됩니다. 이럴 때 경우는 눌린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주눅드는 것은 아니면 눌린 것 둘 중에 하나는 것으로. 요렇게 눌린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아까보다 좀 낫습니다. 그래. 그러네. 더 좋아졌네. 역시. 좋아. 이 정도로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분량이 다음 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천천히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좀 일찍 끝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자, 어,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그럼 이제 자, 종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네, 감사합니다. 생일 예. 축하드립니다.